네, 왠지 흑역사 같은 느낌이지. 제 자전거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될 거예요? 버려야죠. 평생 불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트브로스 예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이거 진짜 모시기 너무 힘들었어요. 라브의 전남 미케닉 세 분을 저희가 모시고 라브 토크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라이트브로스 채널에서 아마 조금씩 아마 봐왔을 거예요. 세 분의 각자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 토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비파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케닉 경력은 약 6년 정도 됩니다. 라브에서는 현재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네. 했고요. 아마 라브TV 최다 출연자가 아닌가. 저희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또 우리 자람님 한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인증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최자람 매니저라고 합니다. 한 지금 16년, 이제 16년째 지금 미케닉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 브라더스에 합류한 지는 이제 2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라이트 브로스 채널 최다 조회수를 견인하고 있는 네, 그런 미케닉입니다. 라이트 브라더스 폭주기관차. 네, 그리고 우리 현수님. 안녕하세요.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비파이 검사 담당하고 있는 홍현수라고 합니다. 미케닉 경력은 6년 정도 네, 됐고요. 라이트 브라더스 입사한 지는 약 반년 정도. 자, 여러분, 네, 그거가 궁금해요. 각자 어떻게 자전거 미케닉이란 직업을 꿈을 꾸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계 만지는 거를 좋아해서 학생 때는 사실 뭐 차량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이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자전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만지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좋아하게 돼서 이제 자전거 일 쪽을 시작하게 되죠. 자전거가 좋아서. 기계가 좋아서 자전거를 시작했어요. 대략 몇 살 때 시작?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자전거를 좀 좋아하게 돼서 그냥 개인적으로 만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좀 전문적으로 알바라든지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는 이제 일본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러 갔다 왔죠. 오, 일본에서 그럼 자전거를 배우신 거예요? 네, 일본에 이제 도쿄에 도쿄 콜리지 오브 사이클 디자인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프레임 빌딩이랑 미케닉적인 요소랑 디자인까지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유학파네. 라브에서 유일한 유학, 이 중에서 유일한 미케닉 중에 유학파입니까, 유학파죠. 인정한. 자람님 자전거 미케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처음 접하게 된 게 20살 때 이제 사실 다니던 학교를 그냥 그만뒀어요. 취업을 바로 하게 됐는데 취업하고 나서 처음 받은 월급으로 산 게 자전거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유행했던 그 작은 삼각형의 미니벨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흔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이제 정비도 잘 안 해주는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런 모델이었는데 정비를 받기 위해서 샵에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좀 만족스러운 정비를 받질 못했어요. 좀 멀리 찾아가서 정비를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인터넷으로 매뉴얼도 찾아보고 영상 같은 걸 찾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제가 정비를 하면서 좀 많이 재미를 붙였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미케닉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딱 그 두 분의 미케닉, 아직도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 매장에서의 두 명의 미케닉 때문에 제가 진짜 이런 미케닉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한 미케닉 분은 뭔가 제가 불편한 걸 알고 먼저 찾아주고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저한테 엄청 진심으로 잘 대해주셨고 단순히 이제 자전거 정비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저한테 엄청 잘 해주셨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고, 반면 다른 한 미케닉은 제가 이제 좀 뭔가 불편해서 가면은 약간 피하고. 네, 약간 못해서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저 아직도 그게 좀 상처였거든요. 자전거를 못 타셔서 그래요. 이거는 자전거가 되게 저렴한 거라서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대했던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떤 미케닉이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진짜 나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미케닉이 되고 싶다라고 그때 다짐을 해서 같이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던 그 형님 가게를 오픈할 때 제가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본받게 되면서 이렇게 뭔가 롤모델처럼 삼으셨던 그 미케닉분 아직도 연락하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좀 수소문 해봤는데 네. 그분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 지방에 샵 오픈하고 그 샵은 지금까지 있는 건 아는데 그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분한테 영상 편지 한 번만 해주세요. 아유, 네. 어. 듣고 있나요? 아, 보고 계신가요? 노래라도 틀어드려야 되는 아니, 거야? 노래 I 틀어드려야 believe. OMK의 오원석 실장님, 아마 제가 아직도 그 이름 좀 기억이 나요. OMK 오원석 실장님 덕분에 제가 미케닉을 진짜 훌륭한 미케닉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까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큰 미케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좀 약간 웃기려고 제안한 건데, 야, 나도 좀 찡했어. 자, 그러면 준현님, 우리 준현님 어떻게 미케닉 하게 되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겨울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근데 그때는 그냥 타는 게 너무 좋아서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만 즐겼었는데 이제 광주에 자전거 샵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너무 특이한 걸 너무 많이 파시는 거예요. 미니벨로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생소했던 사이클 크로스 장르라던가 처음에는 그냥 죽돌이처럼 막 왔다 갔다 거렸어요. 거기를 한참 다니다가 이제 저도 사회에 좀 물 좀 먹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방황을 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거죠. 우리 다 있죠. 그랬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를 거둬주셨어요. 한번 너 내 밑에서 배워보지 않겠니? 일 해봐라 어. 해서 그때 자전거도 원체 좋아했었고 이제 정비도 배워보고 싶었던 그 시기에 딱 때마침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시니까 굉장히 좋았죠. 지금도 이제 광주에서 열심히 이제 샵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또 그때 저를 가르쳐줬던 네. 그 당시 미케닉 형. 그 형 덕분에도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계시네. 실명도 한번 언급해주세요. 광주 낭만자전거 지금 자이언트 스토어로 바꾸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강남컴 사장님 항상 존경하고 예. 갑자기 그때 고생했던 게 생각나세요? 아, 고생 많이 했지. 저도 고맙죠. 그렇게 자기 시간 써가면서 알려준다는 게 자기 기술을 전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저것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그 사람의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거는. 어우, 갑자기. 아니, 이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내가 모시는 게 아닌데. 저도 영상 편지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네. 있어요. 아니,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야, 그래도 너무 찡하네요, 저도. 우리 준현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강남컴 사장님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드리고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해드렸었어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도 올라갈 때도 힘내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민재 형, 지금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한테 많이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고마워. 오케이. 또 애정하는 미케닉 용품 우리 한 개씩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갖고 오라 저희가 좀 거칠어요. 네. 이 박스 이렇게 당황하셨더라고. 자 하나씩 일단. 첫 번째 그럼 위에 있는 거부터 하나씩. 네, 위에 있는 거부터. 이건 누굴까? 오, 이게 왜 어떻게 애정하게 된 물품으로 뽑게 되셨어요? 실카에서 나오는 앞치마인데 네. 그 정비사용으로 나온 앞치마예요. 네네. 제가 일할 때 가장 많이 입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꼭 사고 싶었어요. 굳이 이거 얼마인데요? 비싸요? 좀 비쌉니다. 얼마인데요? 얼마였더라? 한 10 얼마 정도 할 거예요. 꽤 비싸긴 하네. 따로 쓰고 싶은 앞치마가 좀 필요했어요. 그 맨날 같이 쓰는 앞치마 말고 내 전용 앞치마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제일 미케닉을 생각해서 만든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실카 거 이게 제가 제일 애정하는 근데 나 이거 입고 있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비파괴 장비마용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우리 자람님 네. 애정하는 미케닉 용품 하나. 애정하는. 궁금하다. 쓰던 거 가져왔어요. 뭐예요? 우와. 얘는 이제 토크렌치
토크렌치라고 하는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들리시죠? 네. 네, 토크렌치라고 하는 공구인데요. 자전거가 이제 굉장히 또 예민한 부품들로 막 그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미케닉이 아무리 이제 경험이 많고 뭐 경력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볼트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루기는 쉽지는 않아요. 전동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계식의 이 손맛이 더 좋아가지고 얘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현수님. 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육각 렌치. 그 중에서도 Y 렌치라고 하는 요 456mm가 들어있는 Y 렌치입니다. 사실 애정하는 거를 넘어서 애증의 관계예요. 왜요? 제일 많이 쓰는 공구 중에 하나가 육각 렌치고 그 중에서도 이 456mm 사용하기는 되게 편리해요. 편리하다 보니까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그러고 퇴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옷 정리하려고 하면은 주머니에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정을 넘어서 애증의 관계로. 아니,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퇴근하면 나온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뒷주머니, 뭐 후드티 주머니,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메케닉을 하다 보면은 이 정비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소음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온갖 저도 모르는 소리들이 막 나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거의 다 잡아내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찾아내는 과정에서 네, 저도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사실 소비자분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저거 사서 재밌게 타야겠다 하지만 미케닉 분들은 저게 나오면 쟤는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나, 제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아니 아까 또 직업병 얘기했는데 또 미케닉 직업병이 있어요? 일단 새 자전거가 오면 어떤 자전거든 이렇게 몇 번 치는 버릇이 있어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치면은 안 나던 소리가 분명 나거든요. 한 3-4번 정도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그 반응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잡으면 저도 모르게 몇 번씩 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라이딩 하다가 갑자기 그 동호회 사람들 자전거 이렇게 막 통통 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현수님은요? 저도 이제 세차. 그 중에서도 체인. 출퇴근해봤자 한 10km밖에 안 돼요. 왕복 10km밖에 안 되는데 타면은 세차해요. 10km 타면 세척하고 맞아. 오일링하고. 모터사이클도 체인 세척하는 주기가 뭐 보통 한 500km 정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몇 킬로든 상관없어요. 저는 2주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세차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희열을 느껴보면은 하게 돼요. 미케닉이라는 직업만 딱 가질 수 있는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뭐랄까, 그 자전거랑 교감할 수 있는. 무슨 교감을 해요 자전거랑? 그 아바타처럼 이제 사실 뒤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자전거 뭐 말 겁니까? 사실 이제 되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전거랑 어떻게 자전거 교감을 해? 어떻게 교감을 변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 자전거를 수없이 그런 많은 자전거들을 만지다 보면은 이제 자전거를 딱 보면은 알아요. 자전거가 얘가 뭘 원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이게 보면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자전거 딱 보면은 이 자식이 이거를 원하고 있구나. 형 나 체인 닦아줘. 형, 나 변속기가 이상해. 형 나 아파. 닦아줘. 이상해. 이상해 이거. 이게 미케닉이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요. 편집증처럼 약간 집착이 있는 사람,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 성별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제 자전거는 성별이 있는데. 뭔데요? 제 여자친구. 네, 엘리자베스라고. 형, 나 여기 구동계, 나 여기 아파. 맞아요. 나 좀 네. 더러운 거 같아. 이렇게 씻겨줘. 약간 자전거를 진짜 많이 만지다 보면 이제 자전거가 뭘 원하는지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세 분 인스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를 제가 좀 탐방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꺼내봤는데, 내 거겠죠. 자 이거 나 이거 이해하는데 나 아직도 이해 못했어. 근데 이거 미케닉 개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일단 라브에서 아재 개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당 들어갈 때 우리 QR 인증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QR이라고 하지만 자전거 휠을 고정하는 이제 샤프트? 네. 그 휠을 고정하는 걸 퀵 릴리즈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QR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개그 소재로 써봤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님 인스타 보면서 약간 좀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이거 좀 읽어볼게요.
단품으로 세상이 붉게 물든다고 체인까지 붉게 물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체인 관리만 잘해도 자전거는 잘 나가요. 하고 녹슨 체인을 올려주셨는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이때 뭐 살짝 감성에 젖었습니까? 약간 아니에요. 가을이에요? 많이 힘들었나 본데 그때 당시에.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자전거 미케닉 하다 보면은 자전거 관련된 부품 뭐 용품들로 되게 개그처럼 이렇게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쌓여 있는 게 엄청 많지만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다 오픈은 하지 못했고 앞으로 조금씩 시리즈로. 근데 이런 녹슨 체인도 이렇게 보면 한숨 나와요? 나오죠. 지금 그 얘기만 들어도 한숨 나와요. 지금 좀 답답해.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제 자전거 이렇게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려야죠. 평생 불능입니다. 체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주련님 인스타로 좀 가볼게요. 우리 주련님 인스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웃었어. 왜냐면은 우리 주련님은 자전거 날씨 리포터입니다. 하늘 사진밖에 없어. 코멘트가 다 똑같아요. 날씨 좋네. 날씨 좋네. 날 좋네. 날씨 좋네. 아따 날 좋네. 날씨 또 안 좋은 것도 있어. 구름 많음. 제가 자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야 돼요. 항상 날씨에 좀 민감하고 추워져도 상관없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 내린다고 하면은 그날은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님은 다 필요 없고 이거 딱 하나면 되더라고. 뭐죠? 아니 왜 무섭지? 왜 그 하나만 된다고 무섭지? 현수님은 자 이거예요. 현수님이 또 클래식 자전거를 직접 프레임 빌딩을 하셨어요. 그거 이렇게 좀 되게 감격스러웠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막 장문에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듀라 에이스 7400 시리즈의 구동계와 내가 만든 프레임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조형물이 되었다. 여기에는 나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있다. 이 자전거의 이름은 모피니티다. 그렇고 말고. 얼굴이 왜 빨개지지? 지금은 네 왠지 흑역사나 같은 느낌이지 왜? 내려야 되나? 저 빨개졌는데? 너무 부끄러워. 알겠어. 그 마음이 너무 이 글에 드러나서 알겠어요. 하나 해명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이때 이제 그 모 회사에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벤트를 좀 참가하려고 약간 그리고 이거 적을 때 새벽 2시였어요. 제가 그때 집에서 소주 한잔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약간 했는데 그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부끄럽네요. 지금 많이 좀 부끄럽네요 제가. 제가 이렇게 문장을 읽어드리면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다 까놓고 이 셋 중에서 내가 제일 정비를 잘한다. 하나, 둘, 셋. 네. 이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솔직히 경력 16년, 저 6년, 10년 차이가 나죠. 제가 솔직히 저도 자람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하락세지 않나. 라이징. 네, YG, OG 봤을 때. 올드 네, YB, 뭐 OB 뭐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라이트 브라더스 미케닉 쪽에서는 좀 떠오르는 샛별이지 않나. 암담합니다. 네. 자전거를 고치는 내 모습이 가끔 멋져 보일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자,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진짜 노코멘트 할 거예요. 나는 라이딩보다 자전거 만지는 게 더 좋다. 하나, 둘, 셋. 찐 미케닉이야, 이거. 내 자전거, 다른 미케닉에게 맡기고 싶을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저한테 맨날 뭐. 부탁해요. 많이 해달라고. 한 번씩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게 너무 귀찮을 때가 한 번 찾아와요. 한 번씩 진짜. 신경은 계속 쓰이고 자전거는 제대로 못하고 소리는 나거나 아니면 작동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신경은 쓰여요. 그때는 맡겨요?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 자전거지만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돈 주고 돈 드리고 정비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타기만 할게요. 저도. 또 우리 저도 똑같은데요. 저 진짜 정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인지라 진짜 자전거 쳐다도 보기를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체인은 닦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닦아야 좀 돼. 10km 타진 네. 체인 닦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람님한테 자람 형 돈 드릴 테니까 체인 좀 닦아주세요. 체인 클리닝 좀 해줘요. 그럼 진짜 해주니까? 안 해주죠. 욕 날라가죠. 그러면은 욕 날라가요. 또 궁시렁 하면서 체인 떼고 있어요 제가 또.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토크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뭐 좀 미케닉이란 직업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조언 같은 거? 사실 미케닉을 꿈꾸는 분들은 대부분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즐겁고 자전거를 이렇게 조금씩 직접 만지는 게 재밌다 보니까 미케닉에 흥미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업으로서의 미케닉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취미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미케닉은 남의 자전거를 돌봐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꼼꼼해야 되고 사실 더 스스로 냉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케닉이 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게 과연 진짜 내가 직업으로서의 미케닉이 적합한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자람님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뭐 이제 직업으로서의 미케닉을 가진다고 하면은 열정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만큼 중요한 것도 다르게 중요한 거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자기 시간 할애해서 자전거도 많이 만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노력과 공부도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을 뭐 미케닉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실 거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